네, 몇 주에 걸쳐서 그 연예인들 재미있는 이야기, 부동산 투자, 매도 매수,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보내드렸고요. 재벌들, 총수들 집 있는 곳도 재미있는 이야기, 여러분 재밌게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부동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연예인들은 뭐 누구나 다 똑같죠.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활동했던 그것에서 이제 자기가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 내리막길로 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,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노후까지 잘 먹고 잘 살까, 뭐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, 그 투자가 여러 방법 중에 부동산을 굉장히, 저희 나라 분들 자체가 70% 이상이 부동산에 투자를 거의 돈 있으신 분들 보면 다 하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부동산은 굉장히 유동적인 것보다는 부동적이지만 차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 그 부동산을 팔아서 또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깊은 뜻이 있겠죠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부동산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반? 네, 부동산 투자도 좀 하지만 좀 적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투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주식 같은 거, 채권 같은 거, 또 유럽 돈들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재미있게 했던 투자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잘 하더라고요. 재미있게 해요, 사실은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친구들도 보면 어느 정도 돈이 확보가 되면 이제 일본이 집을 삽니다. 예. 집을 사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부동산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올랐을 때 또 많은 돈을 수익을 내다 보면은 이제 힘이 또 붙어가지고 다른 더 큰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저희 나라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지금 제가 하고픈 말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도 좀 활기차게 내 인생의 턴업 포인트, 말하자면 새롭게 한번 돌려보자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원래 또 부동산을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좀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서 조금 더 부동산은 그대로 있대 거기서 임대소득으로 이렇게 내 노후를 좀 책임질 수 있는 부동산,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, 사실은. 근데 좀 말씀드리기가 희망적이진 않아요. 앞으로 임대사업이,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임대사업이 가장 편하고 노후 대책으로는 좋기는 합니다. 사실 임대사업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수익률이, 옛날에는 10억 투자하면은 80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. 예, 옛날 얘기입니다. 30년 전 이런 때 얘기인데, 그렇고 또 부동산 값도 오르고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수익률은 낮아질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3%만 받아도 10억 투자하면 300이죠. 그런 수익이 어디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 다 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세금 다 제하고 낼 거 다 내고 3%, 300이 남는다. 전부 그런 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? 예,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. 앞으로는 점점 더 세금이 이제 높아지고 부동산도 이제 값이 높아짐으로써 50억에 사서 3%만 남아도 355, 1,500만 원. 그쵸? 근데 그렇게 나는 수익률이 쉽게 있을까요? 불과 5, 6년 전까지만 해도 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수익률은 낮아지고 집값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좋은 위치를 얘기합니다.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익률은 낮게 보셔야 될 것 같고, 이제는 정말 10%, 아니 3%만 나와도 정말 좋은 수익률, 최고의 수익률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도 역시나 부동산들, 연예인 부동산을 투자한, 하여튼 영화배우, 가수, 탤런트, 모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정말
고수답게 잘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옛날에 투자를 제가 또 투자를 하기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정말 돈을 많이 킵 가지게 되신 분들 중에 몇 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차범근 씨, 예, 차범근 씨는 굉장히 와이프 오 여사님께서 그 부동산 투자를 옛날부터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. 그 가족을 비롯해서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어쨌든 세금 뭐 낼 거 다 내고 자기가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는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거는 투자고 어떤 거는 뭐 투기입니까?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동산도 채권도 주식도 뭘 하든 그것도 다 투자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부동산이 훨씬 많죠. 주식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사고 팔고 이런데 텍스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차범근 씨는 현재 지금 뭐 평창동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멋진 저택을 사서 보유해서 잘 살고 계신데 원래는 이태원에 건물을 한 두세 개의 집까지 가지고 있었어요. 벌써 소문이 많이 나 있죠. 저는 이제 부동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데 그분들 말씀으로 들은 자리들을 제가 다 아는데 아주 핵심 요지였어요. 그런데 이분이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질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매매가 힘들죠. 높은 값은 올라가 있지만 매매가 안 되면 그거는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가 그렇거든요. 잘 사서 잘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남겼을 때 그 사람들이 고수거든요, 사실은. 차범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태원에 있는 제가 아는 그 떡볶이도 밑에 있고 그랬던 건물 같은 경우도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천향병원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쪽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그 건물도 되게 싸게 사가지고 많이 받고 파셨더라고요. 그 외에도 이제 뭐 집도 가지고 계시고 그랬는데 거의 뭐 핫할 때 소위 말하는 2, 3년 전에 최고였죠. 이태원이 한때 최고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때 제가 얼른 사서 한번 수익을 한번 남겨봐라 라고 가르쳐준 게 2007년인데 그 이후 2012년부터 13, 14, 15, 16 초까지 아주 최고의 고점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태원은 그때 매각을 다 해서 현금화를 만든 다음에 지금은 좀 한적한 평장동, 성북동 뭐 이런 곳이 다 한적하잖아요. 큰 집들, 대저택들이 있는 곳이 한적한 곳에서 이제 노후를 다 정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현금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도 좋고 자식들이 좀 있잖아요. 예. 이혼한 큰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부동산 잘 하셔가지고 정리정돈을 잘 한 걸로 제가 봅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고수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탤런트하고 농구선수 이충희 씨하고 채란 이 두 부부 상당히 잘합니다. 부동산. 네. 한번 찍고 들어가시면 부동산을 어느 정도로 잘하는지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그 신문하고 TV에 안 난 것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쭉 짚고 들어가시면은 아마 이야기가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. 이분들이 워낙 시시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 잘하세요. 근데 이 두 분이 잘하는 건 아니고 이충희 씨 아버님이 아버님이 잘하시죠. 예. 돈은 뭐 이충희 씨가 벌어서 아버님이 관리를 다 했고 와이프인 채란 씨는 이제 나중에 끼어들어서 결혼하면서 이제 많이 고수한테 배우게 된 거죠. 이충희 씨 아버님. 여기 압구정동 라인에 건물도 있으셨고 그 건물들을 잘 최고점에 파셔서 이제 또 다른 건물을 사서 방배동 쪽에 또 가시기도 했고 거기서 또 정점을 찍고 또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 놓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. 제 제주도 지금 제 이웃이기도 합니다. 예. 하여튼 뭐 굉장히 그 고수로 인정해 줄 만큼 채란 씨, 이충희 씨는 지금 아버님 부동산 고수인 아버님의 아주 좋은 제자들로서 굉장히 잘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수익을 낸 부동산 투자가이기도 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는 사실은 이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찢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뭐 돈이 없다 서로 이렇게 이제
서로 싸움도 하고 말도 했지만은 서세원, 서정희 씨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잘합니다. 그 서세원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청담동의 건물이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활동 많이 했던 장근석 씨라고 예, 탤런트 최근에는 뭘 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일본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더라고요. 엄청 많이 벌어서 이제 가지고 이제 뭐 세금 다 내고 내죠. 뭐 엄청 벌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운이에요. 미워하실 것도 없고 운이기 때문에 벌고 세금을 안 냈다면 우리가 정말 뭐 질타할 수 있지만은 내 거 세금 다 내고 나머지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해서 노후 대책을 하겠다는데 그런 거를 막 투기다 막 이렇게 욕을 하거나 미워해서는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씹고 이런 게 취미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. 나쁜 짓을 했다면 모르는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나라에 낼 세금 다 내서 그 세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다 그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, 세상이.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은 무조건 투기꾼이다, 나쁜 년이다, 나쁜 놈이다, 죽여라 막 이렇게 하시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. 집을 살 때도 등치득세를 냅니다. 또 근저당 설정을 할 때도 이자를 나라에 뭐 나라가 운행하는 뭐 나라가 다 운행하는 거죠. 뭐 은행들에도 다 이자 주잖아요. 그거 가지고 돌리고 또 팔면 양도세도 내고 또 뭐 어떻게 집 살 때 저가면 증여세도 내고 또 자식한테 뭐 증여할 적엔 증여세도 내고 이거 다 세금 나라에 주면 그 돈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떵떵거리면서 뭐 어려운 사람도 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. 이 부동산이 돌아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내는 세비에서 운행하기 힘들 겁니다. 예, 지금 굉장히 조였다 놨다 하면서 부동산을 또 조이고 있는데 결국 또 약간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왜?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뭘로 운행을 합니까? 북한까지 퍼줘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.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기겁을 하고 무조건 미워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. 좀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남 얘기를 경청을 해서 자기도 한번 그 부자 대열에 어떻게 하면 들어설 수 있을까 한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.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랬구나.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.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마디 했습니다. 그래서 서세훈 씨 같은 경우는 청담동에 있는 그 건물을 장근석 씨 일본에서 활동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법만큼 세금 내고 가져온 돈으로 89억 이 건물을 청담동의 서세훈 건물을 85억에 샀네요. 와, 서세훈 씨 엄청 많이 받았네. 제가 잘 알거든요. 거기 주위가 그 옛날 그 국회의원이었던 이태섭 씨를 비롯해서 뭐 머리하는 분들 유지승 씨라고 뭐 난다 긴다 하는 우리나라의 미용계를 휩쓸었던 분이에요. 저도 그분한테 머리를 한 10년 넘게 했었거든요. 명동에서 가게하고 계실 때. 개도 같이 했었고. 그 유지승 씨가 하는 개는 아주 유명인들도 많았어요. 김자옥 씨, 뭐 그 조용필 오빠 와이프였던 박지선 씨인가? 예, 박지숙 씨. 예. 그리고 뭐 저를 비롯해서 뭐 그리고 성형외과 홍성우라고, 예, 홍성우 와이프가 또 유명하잖아요. 예, 그분 뭐 지춘희 씨라고 아시죠? 예, 지춘희 씨 의상 패션 디자이너. 뭐 하여튼 그 외에도 한 20명이면 18명이 다 연예인 내지는 뭐 미용계, 의상계 할 거 없이 뭐 되게 많이. 김자옥 씨는 거기서 개 하셨었는데 또 지승이 오빠 소개로 또 오승근 씨랑 또 결혼을 나중에 처음에 결혼하신 분은 최백호 씨셨잖아요. 근데 나중에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지승이 오빠는 미용실에 다니시다가 또 오승근 오빠랑 또 결혼. 그렇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, 잘. 그래서 아까 이제 청담동 빌딩 그 서세원 씨 그 빌딩 그 주위는 패션 디자이너 박항치 씨라고 또 있어요. 예. 박항서는 저기 그 베트남 축구 맞죠? 예, 박항치 디자이너. 그 다음에 쥐춘희 씨. 쥐춘희 씨가 저 청담동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. 수백 평 될걸요? 예, 사실은 그분이 처음에 강남으로 들어오면서 운집을 하면서 유지승 씨도 그 앞에 건물을 사게 되고, 물론 이제 뭐 빚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증 잘못 써서 빚으로 이제
그 건물은 날라가고 그 옆으로 적은 건물을 사서 들어가시긴 했지만 지춘희 씨 그 옆에 하면서 뒤쪽에 이제 그 서세원 씨 건물이 있었던 거죠. 그 이제 한꺼번에 그 양반이 이제 그 이것저것 좀 매각을 했어요. 당시에 좀 뭐 영화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으로 막 세금 문제인가? 예,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또 한동안 가 있는 동안 목사 자격증 따고 와가지고 뭐 일이 많았잖아요. 그때 이제 이 건물을 장근석 씨한테 85억에 판 것 같습니다. 많이 주고 샀네요. 높은 점수를 주기는 싫은데요, 장근석 씨는. 그래서 하여튼 서세원 씨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싸게 몇 억 주고, 그때 그 땅이 몇 억이었어요. 제가 여기 압구정동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1억 8천에 샀거든요. 예, 112평. 한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에도 뭐 몇 억에 사서 건물 줘봤자 뭐 몇 억 엄청 많이 받았네. 엄청 많이 받았어. 그래서 서세원 씨는 그렇게 해서 건물 매각하고 장근석 씨는 이제 그걸 장근석 씨가 사게 되고, 그리고 집이 하나 삼성동에 있었는데 아주 위치를 잘 잡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서세원 씨를 제가 사실은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. 부동산을 참 잘한다. 이 집도 가수 비한테 높은 값에, 예. 하마터면 경매까지도 뭐 들어갈 뻔했다. 영화 문제 때문에 그랬죠. 그래서 이 집을 뭐 유호정 씨 내외인가? 예, 그분들도 살려고 그러다 못 사고 이제 결국 비가 매입을 하게 됐고, 그 주위에는 이제 김남주 씨를 비롯해서 이제 삼성동 그러면 또 되게 지금 집값이 더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서세원 씨를 굉장히 높이 제가 그 부동산을 좀 잘 압니다. 예, 현재는 뭐 또 용인에 가서 부동산 또 분양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 이렇게 소문을 나는데 그거는 뭐 확실치 않은 거라 잘 모르겠고, 지금은 중국까지 가서 부동산을 이제 분양해보거나 중국인들 끌고 와서 서울에 분양하는 집들을 팔아보겠다, 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현재는 뭐 이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다 까먹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오피스텔도 아주 최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?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제일 비싼 자리 오피스입니다. 그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혼하면서 이제 그 딸 거는 경매를 들어가고 두 개가 있었거든요. 하나는 이제 서정희 씨랑 이혼 소송과 함께 이제 반반 논아 가진 걸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세원 씨는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잘했지만 결국 다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남겼어요. 하나만 봐도 몇 억에 사가지고 80억을 넘게 팔았다면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고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,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부동산은 다 잃고 지금 용인에 산다는 얘기만 있습니다. 뭐가 있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. 저는 사업을 하고 망한 사람들은 보면 거의 자기가 부동산이 있다 뭐 있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. 자기네 프라이버시니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, 고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아까 조금 얘기했던 그 삼성동에 집을 가지고 있는 김남주 씨, 김승우 씨랑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죠? 이분은 이제 삼성동의 그 집 지금 고쳐가지고 아주 멋지게 꾸며놓은 그 자리가 당시에 제가 이제 다니고 그랬었던 5, 6년 전 이분이 매각하기 그 다음 시기인 것 같은데, 그때는 몇 억밖에 안 했어요. 삼성동이. 그런데 이렇게 거기는 이제 자리가 수십억, 뭐 집 한 채 주택으로 나오면은 뭐 4, 50억 하지 않습니까? 예, 거기 왜 그러냐면은 평민들을, 그러니까 보이 말하는 레귤러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고 돈 좀 있는 기업, 재벌 이런 사람들이 삼성동에 요즘 들어가니까 달라는 대로 뭐 다 주잖아요, 그 사람들은. 예, 풍수만 잘 맞고 자리가 괜찮고 내 그 기하고 잘 맞겠다라고만 평가되면 40억 아니라 100억도 주죠. 그런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. 그런 자리를 찾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정계, 재계, 뭐 신흥부자들 돈에 구애 없이 나하고만 맞는다 그러면서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참 그 주위에는 또 뭐 송혜교 씨도 빌라가 있는지 뭐 있다 그랬는데, 빌라보다는 거기는 주택이 굉장히 높은 값어치를 쳐줍니다. 그 중에 하나였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세원 씨. 그 비라는 그 친구가, 후배가 이제 그
서세원 씨 집을 매입했고 매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거기 집이 조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김남주 씨가 부동산을 좀 볼 줄 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, 왜냐하면 적어도 매덕에 있어서 수십억은 수익을 냈을 때 저는 고수다라고 평가를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송도에 여러 외국인 뭐 학군도 있고 뭐 그렇다 이래가지고 송도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거를 사가지고 이제 매덕에 분양을 받았어요. 그때 당시에 뭐 다 매덕이죠 뭐. 그런데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이제 올라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고 나오려고 했었을 방향이 많아요. 안 됐을 수도 있고. 송도 뭐 이런 데가 하여튼 그 시기가 좋을 때는 팍 오르지만 그게 이제 금융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경기를 타거나 이러면 확 제자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지역들이 이제 위험한 지역들이라 그러죠. 예, 근데 송도는 기존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외국인 학교도 있고 그래서. 그렇지만 김남주 씨가 부리는 욕심에 맞는 그런 그 위치나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산 것 같지는 않고 잘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남기고 나오자라는 평가를 가진 집이지 않나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제주도에 집이 또 좀 있고 또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? 둘이 그 건물도 엄청 싸게 샀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으로는 굉장히 김남주 씨는 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박명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십억을 한번 남겼죠. 예. 10매덕에 사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우량 임대를 놓고 약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한 20~30억 남겨서 팔고 나와서 지금은 방배동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이제 신문에 나 있죠. 제가 볼 때는 좀 합니다. 박명수 씨가. 예, 사업도 아주 잘하고 방송 외에도 사업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. 그중에 고수로 평가할 만큼 잘 보고 잘 위치 선정을 하고 수익을 뭐 5억이다 6억이다 이게 아니고 수십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된 땅을 사서 고평가에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땅을 잘 본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박명수 씨도 상당히 그 고수인데 일단은 방배동은 제가 혼이 깨뜨리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. 땅값이 좀 싸니까 휙 하고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건물에서 휘달릴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땅이 워낙 큰 데다가 그 건물 지려면은 잘 지려면 그래도 한 7~80억에서 100억까지도 들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그게 다 져가지고 과연 그 땅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평가된 걸 사서 건물까지 지어서 고평가로 팔 수 있는 땅과 건물의 수익에 수백억을 올릴 수 있을까.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평가를 높이 하는 박찬호 씨. 네, 지금 뭐 1,000억대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. 부동산을 되게 잘 본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박찬호 씨를 한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고수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쬐끄맣게 그 집을 건물을 사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. 수지. 가수 그룹 아이돌 땐 제가 잘 모르는데 탤런트로 뭐 드라마도 좀 해고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뭐 되게 예쁘고 37억에 강남에 샀더라고요. 그래서 임대가 1,500만 원이 나온다. 이게 순수 이익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순수 이익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세금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면 그래도 뭐 한 3%만 남으면 3%면은 얼마입니까? 40억으로 치고 3, 42, 1,200, 37억인데 뭐 근데 저기 등치득세 내고 뭐하고 경비 빼고 40억이라 쳤을 때 3%면 3, 42, 1,200이 남는 건데 1,500이 임대 수입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세금하고 뭐 경비 빼고 뭐 하면은 1,200 정도를 고정으로 올린다.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좋은 저는 요런 투자를 참 좋아해요. 예. 적은 걸 사서 임대 수익이 높은 거를 우량 임대들이 임대를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거. 요거를 A점으로 좀 봅니다. 이그젬플로 굉장히 A%를 줄 수 있는
그런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긴 류승범 씨. 가로수에다가 뭐 17억에 좀 일찍 들여다본 거죠. 2000년대 초반에. 아, 여기는 뭔가가 되겠다. 사실은 좀 가로수를 얘기를 하자면은 좀 스토리가 긴데, 우리 같은 고수들한테는 가로수길은 정말 뭐 누가 여러분의 그 부동산들이 그 매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팔아달라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이제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. 가로수에 어디 위치인데 어떻습니까?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자리예요. 가로수가. 근데 우리가 평점을 왜 안 났냐면 길이 일단 좁고 이 앞쪽 외에 뒤쪽으로, 예, 여기 뭐 광림교회가 하나 있긴 한데 뒤쪽으로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좋아하는 선호의 코드가 아닌 거예요. 예,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물론 뭐 거기 안 샀기 때문에 뭐 고수의 눈이 아니다 뭐 그렇게 평가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뭐를 살 때 제 스타일에 맞고, 예, 그 다음에 저평가돼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위 환경, 예,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내다보긴 하지만 이 주위에 마운드 안에 이 주위가 내 스타일에 맞나 이런 것도 되게 보거든요. 그래서 거의 다 100% 뭐 잘 맞아 떨어졌는데 거기는 제가 수익을 내고 뭐 그런 거보다 그냥 들어가기가 싫었던 지역은 맞습니다. 근데 거기가 이제 소홀하게 장사 깨나 하는 조그만 그 소호 가게들이 생기면서 아기자기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운집을 했잖아요.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지금 뭐 이제 정말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내다보고 류승범 씨는 이제 우리처럼 포괄적으로 이렇게 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좀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참 아기자기하고 오히려 이런 젊은 연예인들은 저랑은 또 스타일이 틀릴 수도 있어요. 아기자기하고 시끄럽지만 뭐 이렇게 가오도 재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막 이런 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. 예. 그런 친구한테 딱 맞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7억에 거기다가 이제 큰 도로길도 아니더라고요. 이렇게 위로 올라간 도로인데 그거를 78억에 팔고 나왔다니 참 이거 마지막에 산 사람 누군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. 제가 가서 봤거든요. 예. 이렇게 큰 길에서 이렇게 건물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올라와 있고 길도 되게 좁아요. 조그매. 이 4m 도로를 78억에 샀다?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. 저는 절대 안 삽니다. 그런다. 어쨌든 이 양반은 너무나 17억에 사서 78억에 팔고 나왔으니 양도세를 무려 뭐 낼 거 다 내도 반 이상은 남았잖아요. 얼마가 남았나요? 30에서 40까지는 아니어도. 하여튼 되게 잘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땅을 잘 보지 않을까. 이런 친구들은 이제 힘이 붙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부동산을 잘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공유진 씨라고. 이분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굉장히 싸게 사서 무려 뭐 한 37, 8억을 남겼으니까 굉장히 잘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익히 너무 막 그냥 이게 타이틀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타이틀이 되면 무슨 뭐 부동산 뭐 200억 뭐 부동산 200억 뭐 200억 정말 듣기가 싫을 정도로 매스컴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걸 타이틀로 정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럼 방송국에서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다. 우리는 PR 문구를 박미 씨가 나온다 뿌렸는데 인터넷에서 받는 신문들이 그렇게 박미 씨를 쓴 거다. 할 말이 없잖아요. 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니까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정말 그런 거 보실 때마다 저에 대한 그 평가를 좀 평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예, 뭐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들여다 보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평가가 된 친구가 서장훈 씨라고 이분도 농구 선수죠. 이게 운동 선수들이 투자를 잘해요. 물론 저처럼 뭐 멘토가 있거나 코치가 있지는 않고 저는 뭐 단독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고 이 친구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 서장훈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 아버님이 뭐 이렇게 잘 투자를 해놓은 것 같고 그분들은 이제 프로 전문가에 의한 어떤 그
도움을 받아서 잘 투자를 해서 뭐 10몇 억인가 사서 지금은 뭐 매스컴에 300억이다.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. 300억은 아닌 것 같고 뭐 100억은 넘지 않을까 하는 예감 예측을 해봅니다. 그리고 임대가 또 잘 나오는 지역이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짭짤하게 부동산을 잘 엄마 아빠가 잘 하시냐면 이분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나 하지도 않았어요. 그냥 그대로. 그리고 돈이 하나도 안 들은 거 아니에요. 그냥 단돈 10몇 억에 산 거 가지고 그냥 쭉쭉쭉쭉쭉 시간이 가면서 오르면서 지금 그렇게 많은 건물값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부동산 고수죠. 뭐 그러다가 이제 싸게 샀으니까 한번 그걸 뭐라 그러죠? 턴업 돌린다 그러죠. 한번 팔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뭐 한 200억이 남았다 그러면 400억짜리, 300억짜리 이렇게 크게 가는 거죠. 굉장히 서장훈 씨 부모님이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고수인 것 같아요. 타이틀이 서장훈 씨니까 서장훈 씨도 많이 배웠겠죠.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투자를 잘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른도 씨 같은 경우 서른도 씨는 이제 와이프 제가 이태원 쪽 집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수진 씨가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십니다. 그래서 서른도 씨가 이렇게 또 고수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. 그 리움 박물관 앞에 서른도 씨 그 집이 내가 알기로는 뭐 한 몇 억에 사지 않았을까. 끽 줘봤자 몇 억. 몇 억이면은 3, 4억은 아니고요. 10억 정도라고 했을 때 뭐 10억 내지는 10 몇 억 이렇게 샀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거기 뭐 언니가 평가하시는 거로는 뭐 150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본인의 평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집으로 맨 꼭대기에서 사시기도 합니다. 사실 그래서 굉장히 그 정도면 10억에 샀다고 쳐도 맥시멈 거기서 150억이면 140억을 남겼는데 고수죠.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투자를 하시고 또 계속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세요. 그리고 이제 서태지 씨. 이 서태지 씨 말이에요. 엄마 아빠가 서태지 씨도 역시나 서장훈 씨처럼 엄마 아빠 같이 이제 고수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종로에 그 비싼 건물을 수십억 주고 사서 지금 뭐 몇백억을 호가하니까 투자 잘했죠. 그리고 평창 성북동도 그 집이 얼마 주고 안 샀잖아요. 거기 강남보다는 차라리 거기를 뭐 평당에 1,000만 원 조금씩 넘게 샀다고 하면 여기는 당시에 서태지 씨가 집 지으려고 하는 땅 같은 게 한남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3,000대가 넘어갔으니까 오히려 성북동에 평당 1,000몇백만 원씩 사서 거기다 집을 멋지게 져서 지금은 뭐 거의 자기 운동장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탁구도 치고 골프도 하고 정원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는 요즘 굉장히 전원주택에 살고 싶더라고요. 비싸서 못 삽니다. 그래서 굉장히 건물, 집 다 산 거 대비 수백억 건물 같은 경우는 하여튼 100억 이상 넘기고 집 같은 경우도 뭐 30억 넘게 집을 남기지 않았나 뭐 굉장히 저평가 건물과 집을 고평가로 올라가기까지 아주 눈을 잘 보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본인보다는 엄마 아빠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고수들이 이제 좀 더 있는데 또 뭐 조금 더 왜냐하면 몇 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추스려서 제가 다음번 기회에 이분들 외에 2탄 신흥 부자들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부동산 저수? 고수가 있으면 고수들이 있으면 부동산을 조금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친구들 몇 명만 할게요. 몇 명. 왜냐하면은 뭐 많이 하면 괜히 제가 뭐 욕 들어 먹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? 아까 말씀드렸던 장근석 씨가 너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안타깝게 그 서세훈 씨 집도 너무 비싸게 산 것 같고 그것도 250억대의 그 건물을 샀다네요. 집도 그렇고 대출도 되게 많이 껴있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250
50억대의 건물을 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4% 정도의 임대대출은 나와줘야 돼요, 건물은. 왜냐하면 세금이 되게 많습니다. 건물이야말로 또 특히 세금이 뭐 각종 의료보험부터 국민연금, 그 다음에 세금, 뭐 종합세, 부가세, 부동산세 되게 많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0억에 해당되는 건물이면 4%만 수익이 나온다 해도 1억 한 3, 4천 나와야 되는데 임대는 한 6천 정도밖에 안 돼요. 반밖에 안 나오니까 반도 안 되죠. 이게 위치는 되게 좋더라고요. 건물도 잘 졌고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서장훈 씨처럼 임대가 소득이 산 거에 대비해 10%, 8% 나오면 짱 최고입니다. 그리고 임대 소득에 맞춰서 건물을 사요. 부자들이 원래. 예, 50억이다.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가 나야 되죠? 2천만 원 나와야죠. 4, 5, 20. 2,500이 나온다. 그럼 무조건 사요. 부자들은 원래 그래요. 돈과 돈 싸움이기 때문에. 근데 건물 같은 경우 250억에 사가지고 6천만 원도 임대가 안 나오면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임대 다 나가버리면 또 어떡하고. 여기 굉장히 흔들릴 확률이 되게 많은 거죠. 이런 건물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. 송승헌 씨도 되게 부동산을 잘했다.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뭐 신문, 방송 나왔는데 첫 번째 거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의 값보다는 오래전에 사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데 두 번째 산 거는 상당히 높은 값을 치러서 종로에 사놨기 때문에 임대소득보다는 건물 값이 더 비싸서 수익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취향이 맞은 거를 사지 않았나. 제가 볼 땐 저표 저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B가 그리고 또 청담동에 좀 땅이 좀 있죠. 예, 건물도 아니고 땅만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 집 같은 상가, 거기 상가도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건물 안 올리고 있는 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올리죠. 수십억을 또 융자를 받아야 되고 그 이자는 어떡합니까? 그러니까 연예인도 한참 너무나 막 그냥 요즘 잘 나가는 뭐 박보검이나 송중기나 이런 친구들처럼 앞으로 한 5, 6년은 현빈 씨 되게 멋있더라고요. 드라마. 이런 사람들처럼 계속 꾸준히 5, 6년은 진짜 피크다. 라고 생각을 평가를 하면은 뭘 해도 빚을 금방 갚을 수가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자기가 그 전에 매입한 것들은 잘했는데 건물도 없이 그냥 달랑 뭐 상가 같은 거 하나 있는 거에 그 땅만 보고 샀는데 건물을 짓자니 뭐 수십억에서 100억까지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 땅만 사가지고는 대출이잖아 뭐 이런 것만 봐가지고도 대출 받아서 또 건물까지 짓기는 대출 어떻게 되죠? 대출도 안 줍니다. 예. 임대소득도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하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현역에서 뛰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수입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광고나 이런 데서 큰 수입을 얻는 건데 광고 수입들은 지금 잘 나가는 배우나 가수들이 워낙 많아서 광고 수익을 올리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. 뭐 하나 드라마나 영화가 빵 터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장가도 같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단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진행을 봐야 될 것 같다. 저가로 저수로 좀 평가를 제가 해놨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조인성 씨 같은 경우도 해방촌에 산 거는 뭐 그럭저럭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 동생이 카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집 같은 거 조인성 씨도 제 이웃입니다. 제주도. 예. 그래서 조인성 씨 같은 경우도 뭐 롯데에서 진 거 40억 막 30몇 억짜리 하는 거를 두 채나 산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았나 저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.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. 슈퍼주니어의 규현인가요?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이 친구는 뭐, 강북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데,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는 가족들도 밥 먹고 살고, 자기가 어머니, 아버님 용돈도 드리고, 동생도 용돈도 줄 수 있는데,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엄마, 아빠, 동생들 다 한꺼번에 가족이 다 일하면 다 밥 먹고 살잖아요. 열심히만 하면. 그래서 이 친구는 슈퍼주니어 그러면 그냥 어린 친구로 제가 아는데 뭐 식구들이 잘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조그만 거 하나 마련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. YG의 승리
승리 라면집 제가 그 제주도에 신화월드 가서 봤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? 거기 자체가 여름에만 반짝 2개월 바쁘고 나머지는 거의 텅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1년 중에 2달, 3달 잘 되고 10개월이 장사가 안 된다? 이건 뭐 망한 집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뭐 굉장히 사람들은 승리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만 보고 너무 그냥 뭐 하여튼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연예인들이 또 보여줘야 요즘은 또 그게 대세인가 보죠. 예, 뭐 도끼를 비롯해서 뭐 집은 없어도 월세 산다. 뭐 차만 뭐 40억, 50억, 100억이다. 나는 잘 나간다. 막 이러고 말도 건방 떨고 아우 굉장히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기가. 승리 씨는 좀 귀엽더라고요. 귀여운데 이 사업이 다 연관이 또 YG 자기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거는 신문에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예, 어찌됐든 뭐 YG하고도 같은 회사니까 네네네네. 아, 일이 좀 꼬이네요. 예.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이 좀 꼬여서 꼬이면서 힘들어지네요. 예. 어찌됐든 한번 지켜보죠. 승리 씨가 한 5, 6년 후에 정말 성공적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잘 돼 있는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. 예. 입이 꼬여서 이 정도까지만.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연예인들이 뭐 부동산 오늘은 좀 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계속 좋은 부동산을 적은 돈 가지고 킵하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도 내고 있는 좋은 고수들의 이야기. 연예인 부동산 고수죠. 그리고 조금 요거는 값이 좀 높았다. 그리고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어려워졌을 때 이런 것들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이게 좀 저수다. 부동산을 조금 잘 산 것 같지는 않다.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들리려고 노력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